안녕하세요. 두들락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는 템플릿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템플릿의 이제 기본적인 사용법에 대해서는 알아봤어요. 그죠? 그래서 함수 템플릿이랑 클래스 템플릿이라는 거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자, 이번 시간에 이제 템플릿에 조금 특별한 기능이 또 두 가지가 더 있어서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아볼 건 이제 템플릿 특수화라는 내용이에요. 템플릿 특수화라는 게 있는데, 자, 이게 뭔지 이제 보기 전에 저번 시간에 했던 코드죠. 그죠? 저번 시간에 이제 스트링의 합을, 스트링에도 이런 연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스트링에서도 합을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를 실행을 해보시면은 이제 헬로 월드 두들이 떠요. 그래서 여기 사이에 이제 공백이 없기 때문에 뭔가 조금 아쉬워요. 그죠? 뭔가 공백을, 뭔가 그냥 자동으로 뭔가 줬으면은 좀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사람마다, 아니 그냥 뭐 문자에 이어 붙이는 함수인데 공백이 왜 필요한가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그냥 이번 예제에 그런 기능을 한번 추가를 해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함수 템플릿으로는 여기 사이에 이제 공백을 넣는 게 불가능해요. 근데 이 템플릿 특수화라는 걸 이용을 하면은 여기 있는 이제 타입 파라미터의 특정 타입이 들어왔을 때는 조금 다른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특수한 어떤 타입에 대해서는 다른 작동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특수화를 어떤 식으로 해줄 수가 있냐면, 여기 밑에다가 템플릿 하고 꺽쇠 안에는 이제 아무것도 안 적고 스트링 get array sum,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제 함수 템플릿에 이름을 이제 똑같이 적어줄 건데, 요런 식으로 이제 해주면 이제 특수화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스트링이라는 타입에 대해서 get array sum을 호출을 하면은 따로 이제 특수화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트링 get array, 왜냐하면 여기 있는 t가 이제 다 스트링으로 바꿔야겠죠. 여기도 스트링, 여기도 스트링, 여기도 스트링으로 이제 다 바꿔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타입 파라미터에 이제 스트링이라는 자료형이 들어왔을 때는 새로운 작동을 이제 하는 새로운 함수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int n,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를 이제 임의의 타입이 아니고 스트링에 대해서만 특수한 작동을 얘기를 할 거니까 이제 여기를 스트링으로 바꾸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썸에다가 이제 첫 번째 원소는 하나를 들어갔으니까 그 다음 원소를 이어 붙이기 전에 공백을 하나를 이렇게 집어 넣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공백이랑 여기 이제 어레이 i번째 있는 문자열이 같이 합쳐져가지고 썸에 이어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레이 0 다음에 공백, 그 다음에 어레이 1, 그 다음에 공백, 어레이 2, 공백, 어레이 3,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추가가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여기 부분이 이제 템플릿 특수화가 되는 거예요. 얘를 그냥 밑에다 적어볼까요? 이 부분이 이제 템플릿 특수화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은 이제 만약에 타입 파라미터에 스트링이 들어왔을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얘랑은 다른 식으로 방식으로 작동을 해라 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다시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헬로 월드 두들 이렇게 사이에 공백이 이제 출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특수화가 되지 않은 다른 타입들 있죠. 그죠? 스트링 말고 이제 뭐 다른 임의의 타입이 들어왔을 때는 당연히 여기 있는 템플릿에서 함수가 생성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특수화를 해주면은 그 특수화를 한 타입에 대해서는 여기 이제 특수하게 만들어준 다른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템플릿 특수화의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도 사실 깊게 들어가면 엄청나게 복잡하고, 저도 내면에 이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이상한 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이 템플릿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 템플릿만 이제 다룬 책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제 복잡한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굉장히 기초만 사실 알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템플릿 특수화라는 거를 이렇게 했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인트 배열 하나만 다시 만들어 볼까요? 자, 제가 이제 밑에 이렇게 인트로 배열 만들어서 또 get array sum을 호출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뭐 이제 여기다가 간단하게 출력을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이제 템플릿을 기반으로 하는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이제 특수화된 특별한 함수가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대로 됐다면은 첫 번째는 이제 특수화된 함수가 실행이 될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있던 템플릿에서 생성이 된 새로운 함수가 실행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get array sum s, 그러니까 스트링에 대해서 get array sum을 호출했을 때는 특수화된 경우에 여기 있는 함수가 실행이 됐고요. 그죠? 그 다음에 int 같은 이제 특수화를 특별히 안 한 타입에 대한
함수를 이제 호출을 해줄 때는 여기가 이제 템플릿, 그냥 여기 있는 템플릿에서 이제 찍혀서 나온 새로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별로 안 어렵죠, 그죠?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떤 거를 알아볼 거냐면 이 B타입 파라미터 라는 거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이 사실 B타입 파라미터에 대해서 템플릿을 배우시면서 이 B타입 파라미터에 대해서는 전혀 이제 들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꽤 있는 거를 제가 봤는데, 사실 이 C++에서 굉장히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이 B타입 파라미터가.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B타입 파라미터는 굉장히 알아둘 만한 개념 중에 하나고요. 지금까지 이제 템플릿에 타입 파라미터만 집어 넣었었죠, 그죠? 여기다가 이제 타입 네임,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t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얘가 타입 파라미터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템플릿에 집어넣을 수 있는 파라미터가 타입 파라미터 뿐만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어떤 숫자 같은 애들도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물론 여기가 뭐 플로트나 뭐 다른 이상한 자료형들이 다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인 이제 정수 자료형이라든지 뭐 포인터 이런 애들이 가능하긴 한데, 여기서 이제 정수 자료형에 대해서 B타입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만 이제 살펴볼게요. 제가 특별하게 얘기는 한 적이 없는데 타입 파라미터가 여러 개 있어도 됩니다. 아니, 템플릿이 아니죠. 타입 네임 t, 그러니까 타입 파라미터를 여러 개를 줄 수도 있어요. 타입 네임 뭐 u 이런 식으로 이제 주고요. 그 다음에 뭐 void f 뭐 그래서 t a u b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타입 파라미터를 여러 개를 줄 수도 있고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제 타입 파라미터랑 아까 말씀을 드렸던 B타입 파라미터 같은 애들을 이제 섞어가지고 쓸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번 예제에서는 이 B타입 파라미터 있죠? 이 B타입 파라미터가 굉장히 빛을 발하는 한 가지 예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를 해볼 거냐면 똑같이 이제 또 벡터예요. 지금까지는 이제 2차원 벡터만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봤었는데, 자, 만약에 이제 뭐 그냥 임의의 차원을 나타내는 벡터를 또 만들고 싶을 수도 있죠, 그죠? 사실 뭐 물리학이나 이런 데서는 이제 뭐 기껏해야 이제 한 3차원, 4차원 벡터까지만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뭐 굳이 사용을 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런 거를 제외한 다른 뭐 예를 들자면 인공지능이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는 뭐 임의의 차원, 그러니까 뭐 100차원 벡터, 200차원 벡터, 굉장히 차원이 큰 벡터들에 대해서도 다룰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벡터를 이제 컴퓨터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체계적인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임의의 이제 차원을 나타낼 수 있는 벡터를 뭔가 클래스로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번 시간에 했듯이 일단은 템플릿부터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템플릿, 타입 네임, t. 그러니까 각 성분을 임의의 타입으로 이렇게 고쳐준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프라이빗 안에는 프라이빗. 원래는 이제 2차원 벡터에 대해서만 다뤘으니까 그냥 이렇게 썼으면 될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런 원소가 뭐 여러 개가 있겠죠, 그죠? 몇 개 있을지 모르니까 배열로 할당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래서 얘를 너무 긴가요? 컴프. 그러니까 얘가 이제 벡터의 성분을 저장을 배열 형태로 이제 동적 할당해서 저장을 할 거고요. 자, 우리 이제 일단은 뭐 차원을 같이 저장을 해봅시다. 일단은 B타입 파라미터를 모른다고 가정을 하고 여기다가 이제 int n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저기죠. 얘가 벡터의 차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차원 벡터면 n이 3이고 성분을 이제 3칸짜리 배열을 할당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벡터 일단은 생성자에다가는 일단 차원은 무조건 받아야겠죠, 그죠? 차원을 무조건 받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동적 할당을 해주면 되겠죠. 컴프는 new t n 이렇게 해주면 이제 배열을 t라는 자료형으로 이루어진 배열을 할당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동적 할당을 사용을 해줬기 때문에 반드시 소멸자에서는 딜리트를 해줘야 되고요. 배열이니까 배열 기호를 이렇게 붙여서 딜리트를 해줘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 있는 멤버 변수를 이제 get함수랑 set함수를 한번 만들어주면 좋겠죠, 그죠? 자, 얘에 대해서는 이제 get함수 만들어줘도 되는데 set함수를 만들어주는 건 조금 이상해요, 그죠? 그러니까 벡터가 존재하는데 그 벡터의 차원을 바꾼다는 건 조금 말이 안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get함수만 만들어 볼 거고, 사실 지금 한 예제에서는 굳이 get함수를 만들 필요도 없고요. 이 성분에 대해서는 이제 각각 몇 번째 성분을 가져올 건지를 이제 매개 변수로 받아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성분을 리턴을 해주는 그런 get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getConf 해가지고, 그러니까 i번째 성분을 리턴하는 i번째 성분을
리턴하는 그런 이제 getConf라는 get함수를 만들 거고요. 얘는 const로 이제 만들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return comp에 i를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해주면 되겠다 라는 얘기고요. set component도 이제 마찬가지로 얘는 void죠, 그죠? void set conf. 근데 얘는 이제 몇 번째 성분을 뭘로 바꿀 건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 바꾸려는 개의 타입은 t가 돼야 될 거고요, 그죠? t 하시고 뭐 vel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conf의 i는 vel 이런 식으로 이제 해줄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우선 여기까지만 해보고 이제 int 메인 안에다가 이게 이제 제대로 작동을 하는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벡터 이렇게 만들고요. 뭐 v 해놓고 이제 뭐 3차원 벡터를 만들어 줄게요. 그러면 이제 v.set 컴포넌트로 이제 애들을 초기화를 해줘야 되고요. 아, 여기가 뭐 플로트 같은 애를 넣어줘야겠네요. 타입 인수를, 그죠? 그래서 set 컴포넌트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0번째 성분에다가 뭐 2 넣어보고요. 그 다음에 1번째 성분에는 3, 뭐 2, 3, 4 이런 식으로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out으로 각각 성분을 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얘네들 include도 해줘야겠네요. using namespace. 자, 이렇게 해주고요. 얘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2, 3, 4 잘 들어갔고 잘 출력이 되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해볼 수 있네요, 그죠? 자, 여기까지는 이제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부분이 조금 걸리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벡터들의 덧셈을 연산을 해주고 싶어요. 자, 그러면 n차원 벡터랑 n차원 벡터를 더하는 거는 각 성분을 그냥 더하면 돼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더하려는 두 벡터의 차원이 다를 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2차원 벡터랑 3차원 벡터를 이렇게 더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2차원 벡터끼리 더하는 거는 저번 시간에 했듯이 이제 해주면 되는데 차원이 다른 벡터끼리 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더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여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벡터의 덧셈을 정의를 해주고 싶은데 벡터 오퍼레이터 플러스를 이제 정의를 해주고 싶어요. 일단 우변으로도 벡터를 받아야 될 거고요, 그죠? const 벡터 뭐 and RHS const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야 될 건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얘랑 현재 그거의 차원이 다르다면은 얘는 좀 문제가 많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사용자가 뭐 적당히 잘 조심해가지고 이 연산자를 항상 양변의 차원이 같을 때만 호출을 해준다고 이제 잘 문제를 피해 나갈 수는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뭐 얘를 뭔가 이제 문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차원이 같은 벡터끼리만 더해질 수 있도록 뭔가 문법적으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죠, 그죠? 자, 이럴 때 b타입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면은 굉장히 이 문제를 편하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칠 거냐면 여기에다가 이제 et라는 타입은 이제 얘네들의 타입이고요. 성분들의 타입이고 이거랑 별개로 이제 b타입 파라미터로 차원을 받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차원 자체가 템플릿에 파라미터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이상 멤버로 저장을 해놓을 필요는 없고요, 그죠? 자, 요렇게 해놓고 이제 나머지 여기 있는 그죠? 얘도 삭제가 되는 거죠. 얘도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인수로 받았기 때문에 n이 뭔가 값이 들어오겠죠. 정수값이 들어올 거니까 그 값만큼의 이제 배열을 이런 식으로 할당을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그리고 얘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거고 나머지도 뭐 대충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겠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여기 벡터라고만 쓰면은 이게 이제 tn을 생략한 형태라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가 플로트 여기가 3이면은 여기 있는 RHS의 자료형은 자동으로 벡터 플로트 3이라는 자료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랑 얘의 인수와 같은 RHS만 우변으로 받겠다라고 자동으로 이제 컴파일러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꼴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인 합을 이제 벡터로 만들어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사실 얘네들을 더하려면은 포문을 써야 돼요, 그죠? 지금 한번 만들어 볼게요. 벡터.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도 이제 tn은 생략을 해줄 수 있다 그랬으니까 result 이렇게 만들어 놓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사용해가지고 n까지 가면서 각 성분에다가 이제 현재 객체의 성분이랑 RHS의 성분 두 개를 더해줘야겠죠, 그죠? result 컴포넌트의 i번째가 this에 있는 컴포넌트의 i번째랑 RHS의 컴포넌트의 i번째 뭐 이런 식으로 적어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런 방법도 있겠죠. 여기 get 컴포넌트랑 이제 set 컴포넌트를 활용을 해줘가지고 그죠? result의 set 컴포넌트 i번째의 성분을 갖다가 그죠? this에 있는 get 컴포넌트 i랑 RHS 그러니까 set 함수랑 get 함수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얘가 만약에 더 직관적으로 보이시면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는 요게 조금 더 간단한 형태인 것 같아서 그냥 얘를 할게요. 근데 이렇게 해도 이제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리턴 리절트를 해주면 될 텐데,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코드도 사실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리절트가 리턴이 될 때 임시 객체에 뭔가가 복사가 되고 뭐 그런 얘기를 이제 예전에 한 적이 있어요. 그죠? 깊은 복사, 얕은 복사 얘기를 하면서. 자, 근데 지금 이 상태만 놓고 보면은 여기 있는 콤프가 지금 포인터죠. 그죠? 동적 할당된 메모리를 가리키고 있는 포인터인데 이 메모리가 얕은 복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하게 되면은, 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이제 뭐 여러가지 넣어가지고 실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얕은 복사가 일어나서 문제가 생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원래 이거를 이제 방지를 해주기 위해서 복사 대입 연산자랑 복사 생성자를 오버로딩을 해줬어야 됐죠, 그죠? 근데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요. 일단은 아까 얘기했던 차원이 맞지 않을 때 그게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뭐 얘네들 이제 뭐 복사 생성자랑 뭐 그런 거 다 오버로딩 했다고 치고요. 여기다가 이제 여기에 B타입 파라미터 하나 생겼으니까 얘를 이제 3차원 벡터를 만들고 싶으면은 n에다가 3을 넣어줘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생성자는 필요가 없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얘를 v1으로 만들고 이제 v2라는 새로운 벡터를 이제 하나를 더 만들어서 얘네들에 대해서도 이제 셋 컴포넌트를 한번 호출을 해보겠습니다. 5, 6, 7을 넣어볼까요? 5, 6, 7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새로운 벡터, 이번에도 플로트 3이라는 새로운 벡터를 하나를 더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v1 더하기 v2를 이제 집어 넣어야 돼요, 그죠? 아니,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가 이제 얘를 리턴을 하면서 얕은 복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제 어떤 점은 좋냐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v2 말고 뭐 새로운 벡터가 하나가 있었는데 얘는 이제 플로트 2였어요. 이런 v4라는 새로운 벡터가 얘는 2차원 벡터죠, 그죠? 만약에 이렇게 지금 얘는 3차원 벡터, 얘는 2차원 벡터인데 얘네 두 개를 더하려고 하면 이제 아예 그냥 컴파일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메시지를 읽어보시면은 피연산자 형식이 플로트 3이랑 플로트 2라고 나오죠, 그죠? 자, 그 말은 얘는 이제 3차원 벡터, 얘는 2차원 벡터라는 얘기인데 지금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타입 인수가 애초에 다르죠, 그죠? 타입 인수를 다른 인수를 줬을 때는 얘랑 얘는 아예 그냥 다른 타입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네 두 개가 이제 다른 타입이라는 거에 유념을 해서 살펴본다면은 여기 있는 플러스 연산자를 찾아서 올라가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근데 얘도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얘가 생략이 돼 있는 형태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RHS 자체의 타입은 벡터 TN이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러니까 지금 V1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플로트, 여기가 3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V1에서 이제 V4를 플러스 연산자의 매개 변수로 받을 때 RHS 우변도 당연히 여기가 플로트였고 여기가 3이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플로트, 얘가 3이니까 여기도 플로트고 여기도 3이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 RHS 타입을 보면은 플로트 2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니까 지금 타입이 맞지 않는다고 이렇게 에러를 띄우는 거죠. 만약에 뭐 여기가 뭐 예를 들자면 굉장히 이상하지만 이제 문법적으로는 허용이 되니까 만약에 이제 우변이 무조건 2차원 벡터만 받는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오히려 얘가 컴파일이 되고 얘는 컴파일이 안 되겠죠, 그죠? 왜냐면 얘는 3차원 벡터인데 2차원 벡터를 받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죠? 근데 지금 여기가 n, 그러니까 n에 따라서 이 RHS도 얘랑 차원이 같은 벡터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랑 차원이 다른 벡터가 들어왔을 때는 컴파일 에러가 나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생략을 해보고요, 그죠? 그러니까는 차원이 같은 벡터만 받겠다는 거를 그냥 아예 얘네들의 타입 자체가 달라버리니까, 그죠? 얘네들의 타입 자체가 달라버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문법적으로도 차원이 같은 벡터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이거를 v2로 이렇게 돌려보면은 이제 문법적으로는 덧셈이 이제 허용이 되고 빌드도 아마 잘 될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던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복사 생성자랑 복사 대입 연산자를 오버로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동적 할당이 된 메모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얘가 어떤 타입의 일부죠, 그죠? 여기 있는 n이라는 숫자도 그냥 어떤 벡터 타입의 일부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v1의 입장에서는 얘도 타입의 일부고 v4의 입장에서는 얘도 타입의 일부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 타입의 일부를 갖다가 그냥 이 클래스 안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런 짓을 한번 해볼 건데
여기 있는 성분을 갖다가 포인터가 아니라 그냥 n차원 벡터로 이렇게 선언을 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얘가 멤버 변수였다면,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돼 있는 상태였다면은 얘는 당연히 에러가 나요. 일단 이런 상태에서 에러가 왜 나는지를 살펴보면은, 그러니까 n이 원래 멤버 변수일 때에 왜 얘가 에러가 나는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니까 사실 어떤 클래스가 정의가 되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의 크기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여기 이 클래스의 멤버 중에 요런 멤버가 있어요. 자, 얘도 아예 그냥 플로트로 고쳐볼까요? 플로트 콤프 n 요런 멤버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n칸짜리 배열을 선언을 하라는 건데, 이 배열이 지금 n이라는 거고 이 n이 변수죠. 그죠? 그 말은 n의 값이 상황별로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당연히 지금 n칸짜리 배열을 클래스 안에 집어넣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n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배열의 크기도 정해지지가 않을 거고요. 그죠? 그러면 클래스 크기도 당연히 컴파일 타임에 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겁니다. 자, 근데 얘랑 비교를 했을 때 지금 B타입 파라미터를 썼으면은 어떤 점이 달라지냐면, 이 템플릿이라는 거는 클래스를 생성해주는 틀이에요. 이 자체가 클래스가 아니고 클래스를 생성해주는 틀입니다. 자, 그 말은 요렇게 하게 되면은, 얘는 이제 지울게요. 요런 식으로 적게 되면은 t에는 플로트가 들어가고 n에는 3이 들어간 새로운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렇게 적게 되면은 t에 플로트가 들어가고 n에 2가 들어간 새로운 클래스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요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어떤 벡터, 얘가 플로트였으니까, 그죠? 얘가 플로트고 얘가 3이었으니까 여기가 이제 t에는 플로트가 들어가고요. 그냥 플로트 자체가 되는 거예요. 이 타입 안에서는 플로트 콤프 3 요렇게 이제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얘는 딱 봐도 12바이트예요. 그죠? 왜냐하면 얘가 4바이트고 그런 게 3칸이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지금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이 타입 안에서는 얘는 플로트로 고정이고 얘는 3으로 고정이에요. 얘는 변수가 아닙니다. 얘는 변수가 아니고 B타입 파라미터예요. B타입 파라미터는 그냥 타입의 일부고 그냥 한 가지 고정되어 있는 숫자이기 때문에 이런 타입 안에서는 요런 멤버 변수가 생기는 거고요. 얘랑은 다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벡터 플로트 2 아까처럼, 그죠? 요런 식으로 이제 타입을 생성을 하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이런 타입 안에서는 얘는 이런 멤버 변수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콤프 2.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얘도 별개의 타입이고 얘도 별개의 타입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얘의 크기는 12바이트고 얘의 크기는 8바이트죠. 그죠? 그 크기가 달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얘랑 얘는 아예 그냥 애초부터 다른 타입이기 때문에 크기가 다른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런 타입을 가지는 객체끼리는 항상 콤프는 2칸짜리 배열이고 크기도 8바이트로 고정이고요. 그죠? 그리고 항상 이런 타입을 가지는 객체끼리는 콤프가 3칸짜리 배열이고 항상 12바이트가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러니까 전혀 컴파일 할 때 전혀 문제가 발생을 하지를 않아요. 자, 지금 그런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기를 n으로 설정을 해주게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주게 되면은 플로트 콤프 3이라는 그냥 하나의 멤버를 가지게 되는 거고, 요렇게 선언된 타입 안에서는 플로트 콤프 2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타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상관이 없다는 뜻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동적 할당, 그러니까 포인터 자체가 사라졌으니까 동적 할당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소멸자도 지우시면 되고 얘도 이제 내용물이 필요 없으니까 그냥 다 지워도 상관이 없겠죠. 그죠? 그럼 코드도 엄청 간결해요. 그죠? 코드도 엄청 간결한데 지금 동적 할당에 대한 걱정도 해줄 필요가 없어졌고요. 메모리가 어떻게 되고 뭐 복사 생성자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거 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지고요. 아, 얘는 참고로 배열이 멤버 변수일 때는 항상 깊은 복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객체 안에 이제 멤버가 배열이에요. 1, 2 이렇게 들어있고 얘를 다른 객체에 이제 복사를 하고 싶으면은 그냥 얘는 이제 뭐 특별한 명시가 없어도 알아서 이제 다른 객체에서 다른 객체로 이제 대입이 될 때 알아서 배열에 있는 멤버들은 알아서 복사가 됩니다. 깊은 복사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메모리도 걱정할 필요 없어졌고 깊은 복사냐 얕은 복사냐도 걱정할 필요 없었고 엄청나게 간단해진 상황이고, 지금 벡터의 두 개의 차원이 다르면 어떻게 되냐라는 것도 아예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아예 그냥 지금 벡터의 차원이랑 그 성분들의 타입이 그냥 그 벡터 타입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단순해지죠. 그죠? 그래서 이 B타입 파라미터 굉장히 이제 빛을 발하는 순간이라고 제가 얘기를 한 거고요. 자, 얘를 한번 이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7, 9, 11 이렇게 잘 출력이 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줄 수가 있네요. 그죠? 자, 이번 시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B타입 파라미터까지 한번 알아봤어요. 처음 보실 때는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 예제가 좀 어려울 수도 있었고요. 어쨌든 간에 B타입 파라미터 핵심은 이 템플릿의 파라미터에 타입만 넣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정수값도 넣을 수가 있다. 그러면 그 정수값 자체도 타입의 일부가 돼서 이렇게 생긴 타입이랑 이렇게 생긴 타입은 그냥 다른 타입이 되는 거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이런 B타입 파라미터에 들어온 인수죠. 그죠? 들어온 인수는 변수가 아니고 그냥 어떤 하나의 그냥 수기 때문에 일종의 상수죠. 그죠? 일종의 상수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그죠? 심지어 이 클래스의 멤버를 배열로 초기화할 때도 사용을 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이제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템플릿에 대한 얘기도 다 마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아마 예외 처리라는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고 이번 시간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